자, 지난 시간에는 카일로마이크론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카일로마이크론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어떻게 전신순환으로 들어오는지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 카일로마이크론은 간이나 주변의 말초 조직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모세혈관에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LPL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즈가 있습니다. 딱 봐도 녹일 것 같죠? 지나가는 카일로마이크론을 녹일 겁니다. 자, 이 카일로마이크론 안에는요, 다시 복습을 하자면 좀 더 이제 친유성이 강한 트라이글리세리드나 그리고 이제 콜레시스틸 에스터, 이런 에스터 형태가 안에 들어있고 좀 더 이제 친수성이 있는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이나 에스터가 되지 않는 녀석들, 그냥 콜레스테롤 이런 게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아포비48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LPL과 반응을 하려면요, 필요한 녀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포리포프로테인인데요. 이게 아포지질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는 아포C2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포A5입니다. 자, 아포C2는요, 이 LPL,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코팩터, 공동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포A5는 이 LPL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촉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진시키는 녀석.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 카일로마이크론 안에 들어있던 트라이글리세리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글라이세롤 그리고 이제 3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들이죠.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프리 패티 엑시드, 자유지방산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인데 주변에는 뭐 심장 근육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방세포도 있을 거고요. 또 골격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산이요, 필요한데 이렇게 흡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다. 그러면 당장에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저장 형태로 재에스터화 시켜서요, 트라이글리세리드로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당장에 필요하다면 요거를 빠르게 분해시켜서 아세틸코일을 만들고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프리패틱시드가 당장에 주변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요, 흡수가 안 되고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알부민의 결합을 하는 거죠.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요, 이 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단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카일로마이크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HDL이 준 겁니다. 자, HDL이요, 야, 네가 LPL이랑 반응하려면 필요한 거 없니? 필요하대요. 그래서 툭툭 던져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시 회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LPL을 통해서 이 안에 있던 이 트라이글리세리드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가수분해가 됩니다. 이 안에 있던 친유성 물질 그리고 이제 친수성을 가진 포스포리피드나 또 에스터화 되지 않는 콜레스테롤 있죠.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점점 덩치는 작아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아포리포프로테인도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라고 합니다. 약간 나머지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요, 간이랑 접선을 합니다. 자, 아직은요, 이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에는 이 아포비48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HDL이요, 아포이라고 하는 녀석을 또 줬거든요. 이게 이제 이 간이랑 컨택하는데 필요해요. 자, 일단은 이 아포비48은요, 이 헤파란 설페이트라고 하는 거랑 반응을 하고 이 아포이가 바로 LDL 리셉터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는요, 간에서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12시간, 그러니까 뭔가를 안 먹고 12시간 동안 버티게 되면요, 이미 그동안에는 이런 카일로마이크론이나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는 간에서 대부분이 대사가 돼서요, 뭔가 이상지질혈증이 아니고서는 정상인이라면 혈중에 이제 12시간 동안 굶었는데 이게 많아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대사가 되는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카일로마이크론의 합성과 이런 이제 이동과 분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요, 지질의 외인성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식이로 지질을 먹고 그게 카일로마이크론이 됐죠. 그리고 이게 결국 지나가면서 말초나 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본 겁니다. 오늘의 힐링 메시지입니다. 최큰토리 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코로나 환자 이송 건강히 잘 마치자. 아무래도 스스로뿐만 아니라요, 주변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다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